2022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이거 독서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지문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실전 연습 파트인가? 적용학습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이 1부에 나와 있는 파트들 있잖아요. 교과서 개념학습 파트. 이 개념학습 파트는 전부 다 그 과거 기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도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아요. 이것들이 연계는 될 가능성은 좋겠지만 어쨌든 기출이고 이 EBS에서 찝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가 나올지 다 알면 그것만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를 해서 내 국어 실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 지문에서 1문단을 보면은 엘리야데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엘리야데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1문단에서 주어지는 걸 잘 봐야 돼요. 20세기 초의 유럽이 뭐 이러한 시대였대요. 엘리야데가 실제 목도한 것은, 하지만 엘리야데가 실제 목도한 것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원인은 신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서 신성이 제거되면서 인간은 존재의 존엄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엘리야드는 생각을 했고요. 엘리야드는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해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세계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1문단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엘리야데와 그리고 뭐 현실? 요런 구도로 엘리야데가 목도한 현실로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떠한 현실을 보고 이거를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자기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현실을 비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뭐 한 글자 한 글자 따다닥 읽지는 않을 텐데 구분을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빨간색으로 엘리야데가 비판한 현실 쪽만 박스를 친다거나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엘리야데가 비판한 현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엘리야데는 이 사람들의 방식을 거부했대요. 이성적 사고를 중시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 이것도 역시 엘리야데가 거부했다, 비판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방식, 요렇게, 그리고 엘리야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데는 요러요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충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좀 읽어볼게요. 이 아래에 가면서도 이제 체크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봅시다. 1문단은 우리 방금 전에 읽었죠. 엘리야데는 현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데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방식을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고 신화를 실제하지 않는 것, 실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근데 엘리아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엘리아데는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지금 엘리아데는 그럼 고대인하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신화는 참된 이야기, 신성하고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에게 있어서 신화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한 것과 반대로 실제하는 사실이었고요. 인간 행위의 모범이 되고요. 그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3문단 넘어갈게요. 엘리아데에 따르면 신화는 태초의 시간, 즉 신화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하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신화, 우리의 현실 시간과는 꽤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린 모르잖아. 이 그리스 철학자들조차 신화를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는 이 그리스 시대조차도 이 시기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잖아. 그쵸?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 신화에 대해서 이건 없는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했을 정도로 고대 그리스와 신화의 동떨어짐 역시 꽤 멀었다는 거죠. 그 엄청 오래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네라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신화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막 어떤 누구도 근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떠한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밖에 설명을 못하냐면은 엘리아데는 이게 실제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의 입장,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실제 하겠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뭐 그거 읽어본 학생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제우스가 막 손에서 번개를 번개를 던져가지고 꽂고 막 포세이돈이 바다를 막 바다로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고 대해를 만들어버리고,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니죠.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했단 말이야. 왜? 우리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엘리아데는 이거는 실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아데가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엘리아데를 이 지문을 읽는 이 순간만큼은 아씨 이게 맞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적인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하는 사실이에요. 이 엘리아데 입장에 의하면은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 행위를 통해 뭐 이 어떻게 됐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는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다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역사 속에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존재는 엘리아데가 말하는 이러한 신화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 그치?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인간은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왜? 왜일까요? 그게 내 존재의 원인이니까. 그러한 신화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있게 된 거니까 당연히 나를 만들어준 그러한 신화적 사건들을 나는 본받아서 재현하고 반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또 이제 우리 엘리아데와 이제 대조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회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인식과 대조를 밑줄 치지 말고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엘리아드는 계속 반복하고 주기적으로 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인은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고대 사회의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제의의 힘을 통해 반복할 수 있었다. 이거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제의 행위를 통해 신화를 살려냄으로써 세속적이고 뭐 연대기적인 이런 어려운 말들도 어려운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이거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즉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시간인데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에서 벗어나고 신성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말하면 조금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어떠한 정신의 영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제의를 통해서. 엘리아데는 현대인들도 이 고대인들처럼, 고대 사회의 인간들처럼 현대인들도 일회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의 행위를 통해 신화를 살려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봤대요. 또한 요거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즉 역사적 시간은 엘리아드가 뭐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한 다음 문단, 엘리아데는 성과 속의 개념을 인간과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인 개념으로 봤대요. 성이랑 속, 성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 딱 봐도 조금 두 개가 반대되는 것 같죠? 엘리아데에 의하면 인간은 성, 그리고 속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제, 이 둘 다 실제예요. 둘 다 실제입니다. 이게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대요.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 요게 자연적인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어떠한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것은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거 체크하는 거 다시 좀 해줄까 이거?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다 읽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하든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을 때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돌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고 할 때 그 돌은 거룩한 것이 된다. 인간의 행위의 의미와 가치 역시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뭐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의미와 가치는 원초적인 그런 신화적인 그런 행위를 재현하고 반복함으로써 행위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신화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인들은 어떤 존재에 의해 이미 경험된 것이 아니면은 그 어떤 행위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어떤 행위,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되지 않은 어떤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새로운 거란 말이잖아요. 새로운 것. 근데 이 새로운 것은 엘리아데가 말하는 신화적인 행위를
재현하고 반복한다는 그 의미와는 완전 다른 거죠. 신화적인 것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거를 계속 해오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럼 이것은 엘리에다의 입장에서 신화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새로운 건데? 아니죠. 그쵸? 따라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삶은 이미 이전에 행해진 것, 그리고 신화적 시간에 창시된 행위, 이걸 반복해가는 것이 바로 삶이다 이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사냥, 농경, 유희, 투쟁 등 의미를 지닌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신화적인 예전부터 내려오던 행위를 반복하던 그러한 제의적인 행위였다 라고 말한대요.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행위에서 성스러움이 박탈되면서 속된 것만이 남게 되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행위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예전부터 해왔던 행위를 계속 반복해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자, 엘리아데는 아직도 고대인과 비슷한 삶의 양상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 원형적인 시간은 뭐예요? 신화적인 시간이겠죠. 그러한 원형을 계속 반복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 이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은 엘리아데가 인식하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화적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지 않은 행위들이 점점 생겨나는 그러한 시간인 거겠죠. 이거는 엘리아데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거 지금 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아데는 고대인의 입장을 준수한다 그랬죠. 준수? 고대인의 입장과 비슷하다 그랬죠. 이건 단순히 이 사람들이 발전을 거부하는 것, 미래에 있어서의 발전 이런 걸 거부하는 그런 배타성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초월성을 결여한 상황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속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야. 아이폰도 있고 막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도 나무 갈아가지고 만드는 활로 토끼 잡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거에 구워가지고 먹고 살고 있냐 이거야.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이 사람들은 근데 발전을 거부하는 성향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돼 왔던 신화의 반복, 신화의 재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성스러운 속성이 사라지고 속밖에 안 남게 된다. 세속적인 것밖에 안 남게 된다. 이러한 성스러운 속성이 박탈되는 그래서 속된 것만이 남게 되는 상황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대인들과 비슷한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엘리아데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제의를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이러는 거죠. 시간은 정지가 되고 인간의 삶이 갖는 혼돈이 사라지고 성스러움이 회복되면서 태초의 시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되게 이거 엘리아데 성속설 이 지문 꽤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옛날에, 그러니까 정보를 딱딱딱 찾아가지고 캐치해가지고 비교한 다음에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야기 자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 푸는데 더 수월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십몇 년 전, 20년, 십몇 년 전 정도 시기에는. 그때 당시에 지문이랑 좀 비슷한 기조로 이어지고 있죠. 정확한 정보?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흐름과 개념을 좀 나눠주고 좀 그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2를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시간은 정지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왜 정지가 되고 왜 이게 정지되어 성스러움이 회복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정지되는 이 시간은 엘리아데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잠깐만, 문제를 잠깐 밑에다가 잘라가지고 붙여볼게요. 1번부터 풀어볼 건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 과정을 실제로는 시험에서는 만나게 된다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지문을 분석하고 그 지문을 완벽히 이해함으로써 글을 읽는 내 눈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읽는 속도, 푸는 속도, 정확성 전부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만 계속 연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독해를 막 어떻게 체크를 하고, 막 독해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고, 그것만 해서도 절대 안 돼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드리블만 잘하는 사람, 슛만 잘 차는 사람, 수비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구 선수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잘하는데 하나의 특출나게, 우리는 이 전부 다 잘하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지문을 되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다 씹어먹고, 1시간이 걸려도 좋고 2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그걸 전부 다 내 걸로 만들고, 그 이후에 또 복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씹어서 소화를 해야 내게 되는 겁니다.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성에 대한 엘리아데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어디부터였죠? 성과 속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여기부터였죠.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 풀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느낌을 좀 잡아야 되는데, 1번을 보시면은 현대사회에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아데는 제2를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2를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없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2번, 속과 대비되는 것으로 속이 사라질 때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건 그거죠. 이 둘이 공존 혹은 양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가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성과 속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제가 공존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좀 아까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부정적인 어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시간 속의 인간 존재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는 요거는 좀 위까지 있네요. 요래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 단어만 찾았을 땐 이거예요.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는 뭐예요? 신화적인 사건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신화, 이 성스러운 속성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신화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주기적으로 재현하고 그래야 하는데 현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이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에서는 신화적인 것을 찾기 힘들지만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의 인간 존재 자체는 신화적 사건의 결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 존재의 신화적인 이러한 속성을 계속 찾고 강화시키면서 해주자.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문장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긴 해요. 이거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성스러운 속성이라는 것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이 인간의 신화적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성스러움을 회복시킨다라는 이 논조랑 어긋난다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과 그리고 1번 선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그러니까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문 내용이 좀 꼬여 있기도 하고 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조금 뭔가 다 오묘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그 기준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돼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이 기준. 그리고 아니 이렇게 봐도 이게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보기 현실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정확히 말하려면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거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란 단어를 찾아주셔야겠죠. 이것도 찾아주시면은 여기 있어요. 옛날 문제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이 문제를 봤으면은 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어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지문 전체가 엘리아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범위로 하는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 보이면 다른 데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데 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는 뭐예요? 엘리아데가 여기서 아까 묶었죠. 안 좋게 본 세상인 거예요. 안 좋게 본 세상, 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목표로 하는 이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오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성이라는 속성이 박탈되면서 속된 것만이 남게 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보기는 뭐하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하게 된다면 박탈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해왔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답은 이제 5번인데 인간의 행위와 사물이 신화적인 것과 연결될 때 부여된다. 자, 여기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가 자연적인 자연적인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행위가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을 때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신화적인 것이라는 말과 초월적 의미를 연결시킬 수 없다면 예를 들어까지 보시면 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고 할 때 인간 행위의 의미와 가치 역시 원초적인 행위 재현, 신화적인 사건 반복. 그럼 원초적이라는 말도 신화적이라는 말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학의 문제 하나를 보는데도 되게 꼼꼼하게 봐줘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지워볼게요. 다음 문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그냥 그 수특에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 이건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정답을 찾아내고 그게 정답이라는 걸 확인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읽어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문을 보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한 것은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선지에 있는 내용이 지문에 언급이 됐어요. 혹은 지문에 언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문에 언급이 됐는데 내용이 존재하거나 지문에 언급이 됐는데 내용이 존재되지 않거나 그리고 지문에 언급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은 물어보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긋남 요 정도를 추가할 수 있겠는데 이게 왜냐면 이 문제에서 요게 있어요. 일단 보기를 읽어볼게요. 엘리아드의 주장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입장에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신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신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쵸? 윗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찾아 읽기로 하였다. 이게 결국 뭐냐? 엘리아드의 주장에 공감하고 신화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쓱 봤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윗문제 풀면서 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라는 것을 가치로 삼은 그 체계는 엘리아드의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말이었잖아요. 오케이? 그 시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엘리아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아니면 더 엘리아드가 이야기한 그 신화적인 것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나? 지금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신화와 관련된 것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신화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이게 이 지문 자체 전체가 다 신화와 관련된 거긴 하죠. 그래서 제가 선지를 봤는데 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걸 찾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엘리아데의 지문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가져야 될 의문도 좀 아닐 뿐더러 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신성이 제거되고 존엄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딱 정해준 거죠. 그래서 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라는 게 엘리아데의 신성과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걸 찾고 나서 다른 것들을 뭐 확인을 했는데 요게 뭐 답이긴 했어요. 이 나머지 애들은 이제 정답지를 보셔도 될 텐데요. 아리안 문화의 신비와 전통 그리고 엘리아데의 계승.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거인 거죠. 언급이 됐는데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어긋나서 일단은 찾아봤고 지문에 언급이 됐고 뭐 내용도 존재한다. 요거는 사실 굳이 생각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지문에 언급되고 내용이 존재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문에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선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고요. 지문에 언급이 아예 안 됐으면은 그걸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 사고를 중시해 신화를 참된 이야기로 보지 않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누구인지 나왔느냐 이거예요. 누구인지 언급은 됐어요. 이 철학자들이 누군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럼 뭐예요? 궁금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의 행위, 그리고 제도 등과 관련된 신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러한 신화, 이 내용이 어디 있죠?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를 통해서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의 행위, 그리고 제도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설명한다. 설명을 해준다. 근데 어떠한 신화가 설명을 해준지 당연히 궁금할 수 있겠죠? 어떤 게, 그 신화가 무엇인지 당연히 궁금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고대인과 비슷한 삶을, 양상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당연히 궁금할 수가 있겠죠. 이 지문 어려웠으면은 다시 보고 하면서 시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고정관념 자체를 우리가 이미 현대사회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이런 논조를 가진 엘리아데 지문처럼 이런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면서 그냥 이게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마 읽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가 원래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돌아가고 좀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